2022년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입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요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 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은 되어서야 고체연료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덩이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친중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미사일과 민간인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재물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위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악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1차 비행시험, 6월 누리호 발사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오차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립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ICBM을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연료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연료인데요. 액체연료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연료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오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연료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연료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연료는 미리 충전해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 안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포를 개발하면서 ICBM급 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포-1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000에서 5,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인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하는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쏘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으로 인한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처럼 대한민국과 시청자 여러분의 2023년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